자,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동훈 위원장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가 한 달 됐다는 거를 언론 보고 알았거든요. 한 달을 하루같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은 70여일도 하루처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한 달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86 운동권을 특히 이번 총선에서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겨냥한 한동훈식 공천이라는 건데요. 관심을 가는 지금 대진표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대진표일까? 저희들 화면 준비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벌써 서울의 세 곳에서 지금 86 세력들과 맞붙는 곳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 준비 중인 서울 중성동갑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역구가 구로갑에는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인 이인영 의원이 현역인데 YTN 앵커 출신인 호준석 대변인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서울 영등포 을에는 86의 시족격인 김민석 의원과 검사 출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결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대협 6기 의장 대행 출신인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서울 중랑을의 이승환 전 중랑을 당협위원장이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이른바 이제 86 운동권 세력과 물론 이제 같은 운동권 세력이라고 해도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운동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사회적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그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타도에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도 이제 더 열심히 행동한 사람도 있고, 근데 정치적 행보는 이미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각자 다른 겁니다. 운동을 안 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없었다, 이거는 절대 아니겠죠. 자, 어찌됐든 이제는 그 운동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저 대진표 어떻게 보십니까? 관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진진하죠. 앞서 지금 민주당 현역들이 소위 말하는 86 운동권의 대표 주자들이잖아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내세우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86 대표적 운동권들에게 대한 맞춤형 자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선거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약한 고리로 봤던 부분이 86 운동권들에 대한 86 운동권들의 그 기득권, 특권에 대한 청산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86 운동권에 대한 청산이라는 구도를 갖고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부터 우리가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듯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주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그 포인트가 인물인데 사실 여기 지금 대적시키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장점이 상당히 잘 발휘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전직 장관을 내세운다든지 전직 의원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까지 지금 태영 의원이 이번에 지금 그 지역을 옮겨서 구로에서 이인영 의원하고 붙겠다고 하니까 전현직 의원까지 동원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또 이 확장을 해서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경률 비대위원까지 붙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두 가지의 포인트는 잘 맞췄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이제 바람인데요. 문제는 이 운동권 청산에 대한 바람이 얼마만큼 불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사실은 선거라는 측면에서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중요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지역적 연계의 고리가 약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운동권 바람이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을 원하는 그러한 바람하고 과연 붙었을 때 어느 쪽이 이길 것이냐가 아마 승패를 좌우하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건 지역마다 달라요. 지금 호준석 전 앵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한 30년 넘게 또 지역 토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일일이 다 하나 지역을 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그런데 운동권 출신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이분의 도전장은 어떤지 이것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면 보시겠습니다. 자, 탈북민 태영호, 문재인 대북 정책 핵심 윤건영 지역구에 나선다. 야,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누굽니까? 탈북민 아닙니까? 자, 두 분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자, 한쪽은 운동권 출신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문제를 사실상 실무로 총괄을 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북한이 싫어서 탈출을 한 탈북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꽤 높은 그런 어떤 정치적 위상을 가졌거든요.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태용호 의원은 원래 강남이 지역구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옮긴 건데, 그야말로 태용호 의원이야말로 여기 지역구에 특별한 영웅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뭐 지금 말씀처럼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고 문정부의 뭐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로 을이란 지역이 일단 국민의힘에겐 대단히 험지예요. 험지이고 윤건영 의원과 이제 태용호 의원을 이제 이른바 아까 말씀하신 프레임으로 보나 구도로 볼 때 탈북민하고 이제 대북 정책에 상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런 이제 프레임을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태용호 의원은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니까 윤건영 의원은 상대적으로 대화 쪽을 강조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선거 프레임을 짤 수는 있겠는데 글쎄요, 그런 대북 문제나 북한 문제를 가지고 승부를 걸기는 좀 저는 약할 것 같아요. 결국은 중앙 정치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중앙 정치의 구도라든지 또 지역구의 민생에 관련된 공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할 텐데 운동권의 시각을 이제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문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유화적이었던 것도 운동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태용호 의원의 당내 뭐 징계 문제 징계 이런 문제도 것들도 있고 이제 그래서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썩 그렇게 태용호 의원에게 현재로서는 앞으로 70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또 돌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썩 그렇게 유리하게 보이진 않아요. 또 구로이란 지역의 성격도 그렇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관심을 가는 지역입니다.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윤희숙 전 의원 누구죠? 상대가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야 합니다. 토착 왜구 그리고 죽창과 선동하는 언어로 적대심만 자극하는 그런 정치가 껍데기입니다. 김정석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오든 당대표의 방탄을 보자 할 그런 세대의 정치인이 나오든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자성어를 꺼냅니다. 어떤 사자성어인지 들어보시죠.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예.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생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제발 싸우지 마라. 서로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안 싸울 수야 있습니까? 조금 더 생산적으로 비판하고 싸우라는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윤희숙 후보님 일단 공천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자, 귤화위지. 정치인들이 참 사자성어 많이 쓰는데 고등학교 때 아마 시험에 한번 나온다고 공부를 한 것도 같고 귤화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귤화위지는 심는 지역에 따라 귤이 탱자가 되듯이 사람도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인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정치인들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고 덧붙였죠. 윤희숙 전 의원이 대결 구도가 아니라 생산적으로 싸우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종석 대 윤희숙 두 가지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역에서 정치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이 성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자, 진수희 전 의원님, 그 임종석 대 윤희숙 요 구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동훈 표적 공천, 킬러 공천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요. 저기 계양을과 또 마포을을 거쳐서 이제 이틀 전인가요? 어젠가 그 윤희숙 의원을 띄우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86 좌파 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그 공격을 하셨는데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시면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불 성격으로 민주당의 좌파 운동권 세력 척결 이거를 하나의 선거 프레임으로 제시를 하셨고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당에 있는 이 86 운동권 세력은요, 제가 보기에 젊어 한때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그걸 가지고 평생 셀프 훈장 삼아서 기득권을 너무 오랫동안 누리고 있는 저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국민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는데, 예. 특히 임종석 의원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만만찮게 나오는 이유가, 저 임종석 문재인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그 문재인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이면 이번 선거에는 불출마를 하거나 출마를 하더라도 민주당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출마하는 게 맞는데, 지금 중성동 갑 지역은요, 민주당으로 보면 꼴 지역구예요. 국민의힘의 강남 같은 지역이거든요. 성동이 그런 곳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번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자를 못 냈던 그런 지역일 만큼 꼴 지역구인데, 그 지역을 과거에 자신이 2번 정도 국회의원을 했다는 그 이유로 거기에를 또 후배 밀어내고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가 저는 이제 되게 과욕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임종석 전 실장 출마에 대해서 약간 비토 정서가 일각에 있지 않나, 그런. 근데 원래 봅니다. 성동 중에서 임종석 실장이 지역이 없었나요? 한양대학교 출신이잖아요.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과거에 지역구였잖아요. 재선을 했었던 지역인데 민주당의 꼴 지역구예요. 아무튼 그런데 과거 5년 만에 정권 내준 데 대한 책임도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 꼴 지역구에 다시 출마를 한다는 거가 민주당 내에 있는 후배들이나 후배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썩 고와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다음에 선거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중도 무당층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재원 교수님, 예. 이제 지금 윤희숙도 그렇고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특히 이제 두 사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랑 상의를 해서 인천 계양간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지금 시작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힘을 실어주는 지역이거든요. 잠시 뒤에 이제 들어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한석의 패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김경률이 떨어졌다, 윤희숙이 졌다, 이러면 이게 한동훈이 직접 나서서, 물론 그걸 공천 개입이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어쨌든 신경 제일 많이 쓰는 곳인데 지면은 안 되는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진다는 부담보다는 사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에서 이제 구도를 만드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86 운동권 특권 정치,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이 구호에 맞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윤희숙 전 의원 같은 상당히 명망가고 나름대로 상당한 또 이 언론에 강한 또 스피커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뛰어들면 우리가 오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확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결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우리도 이제 한번 해볼 수 있겠네라는 분위기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전체적으로 퍼져나간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전체 판을 리드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양측의 선거를 책임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측근 얘기를 들어보면 되니까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임종석을 열심히 밀어줄까? 윤희숙을 열심히 밀어줄까?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자, 윤희숙 전 의원을 향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를 반성하면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변화를 하려고 몸부리치고 절실함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우리 여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낡은 이념과 방탄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만 해석하고 발목 잡기 하는 운동권 야당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